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한 주 동안 미국 관세 정책으로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 지표와 국내 정치 상황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확전 우려 등의 영향으로 82,00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채권 시장의 경기 침체 신호와 함께 미중 관세 전쟁의 전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발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의지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소비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는 10일 관세 부과 재확인, 그리고 같은 날 예정된 미국의 2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에 지수의 반등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이 코스피는요, 2,570선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시도로 러시아 대형 정유 공장인 이 키리시 공장의 정유소가 손상됐다는 소식에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등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인 가운데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수급이 지수를 끌어올려줬지만 725선의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름폭이 도드라졌는데요. 엔터주가 급락하면서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좀 흔들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 지표와 국내 정치 상황이 증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착해봐야 할까요?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박지훈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 오락가락하는 이 관세 정책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장의 방향성 또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이야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이 좀 쉬어가는 장세죠. 그래서 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고 또 추후에 올라갈 종목인지 잘 골라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4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 기간이 24년 정도 되는데 목단타하고 눔단타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좀 수익을 좀 잘 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특별한 이제 기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좀 기법을 좀 배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할 때 확률이 좀 높으려고 하면 차트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재료는 먹히는 재료고 어떤 재료는 잘 안 먹히는지, 그런 뭐 재료라던가 아니면 키워드라던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배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요 이제 USB에 이제 담겨서 요게 분량이 한 2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좀 많은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책을 사서 보시기보다는 요 자료를 받으시고 공짜로 공부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파트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공격적으로 좀 배움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 두 번째는 이제 재료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넣어놨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수들이 종목이 겹치잖아요. 종목이 겹치는 이유가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좀 배워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확률 높은 좋은 종목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표를 좀 한번 좀 배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전 사례에서 목단타하고 눔단타도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목단타하고 눔단타가 해석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단타 예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차트가 전부가 아니고 재료도 봐야 되고 그때 이제 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 섹터도 봐야 되고 이게 주도주인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안 보고 한 3가지로 이제 좀 추스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3가지를 좀 추스려내면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봉이 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당일 주도주인 종목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도주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좀 터진 종목들을 주도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먹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도주인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급등한 종목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인 종목을 공략을 하면 한 30% 정도가 걸러내집니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한 20종목이 이제 급등한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도주인 종목들로만 걸러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30%가 걸러내지기 때문에 한 6종목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4종목 정도가 남죠. 여기서 이제 또 좋은 종목을 걸러내려고 하면 재료입니다. 재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는 먹히고 어떤 재료는 똑같은 차트인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인데 여러분들이 재료 파악을 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각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탕 뉴스만 걸러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잘 안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50%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종목에서 7종목이 남죠. 7종목이 남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걸러내야 되는데 주의사항 6가지에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만 공략을 하면 이 공식이 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공식을 좀 대입을 해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강세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주황색 라인이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요 이제 화살표가 이제 엔드로 이제 2가지가 이제 겹쳤다라고 하면 기준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승한 거래량에서 이탈된 거래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치고 빼기 넉넉하게 5로 빼면 이탈된 거래량이죠. 빼주면 5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다음날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어서 이제 요거 차트를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식하고 요 화살표만 있으면 이게 기준봉이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다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날 하락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하락을 했죠. 만약에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다른 기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기법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때 10 빼기 넉넉하게 2의 거래량, 이탈된 거래량을 빼주면 8이라는 상승했었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최대 2번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만약에 다음 날에도 또 나와서 3번째 공략을 해서 먹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 2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눔단타인데요. 여기 목단타도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10 빼기 2 빼기 2는 6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탈된 거래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눔단타는 여기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을 할 때 이탈되지 않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고, 지진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이제 강진이 나오고 여진이 한 번 더 발생하고 시세 이제 마지막 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이제 밀집되어 있을 때 거래량이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줄어들었을 때 이때 공략을 하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패턴인데 요 목단타하고 눔단타만 배우셔도 어디 가서 식사 자리 할 때 주식 좀 잘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기법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정말 지수가 좀 안 좋았었죠. 코스닥 지수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지수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한 760포인트 정도 됐는데 10월 달에 620 밑으로까지 빠졌었어요. 이때 당시가 이 정도 빠졌었는데 정말 종목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고, 제가 뭐 수익을 좀 잘 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이제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두면 올라가지고 좀 길게 좀 장기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있으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매매를 하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적중했었던 게 박스터 기법이라는 걸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제 박스터 기법이 어떤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워낙 장이 힘들어서 좀 국내 증시를 좀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또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그래서 미국장 가서 또 미국장에서 또 얻어맞고 다시 이제 국내장으로 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이제 횡보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폭락장도 있고 다시 상승장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이 안 좋을 때 뭐 1년 정도로 봤을 때 장이 안 좋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확하게 이제 개월수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제 개월수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까 봐. 그래서 올해 국내 증시가 좀 나쁘진 않았잖아요. 좀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1년에서 3년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나는 3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한 달, 두 달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1년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상위 뭐 0.1%는 아니어도 1%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1%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페이지는 좀 중요해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강조를 좀 드려보고, 왜 10년에서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장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영희 아빠, 철수 엄마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를 벌고 차를 샀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지 말고, 어차피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품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저금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길게 하셨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코스닥 주봉 20주선 위에 있을 때만 하고, 만약에 아래에서 이제 내가 물렸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좀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원에서 7조 원 왔다 갔다 하는데 7조 원일 때는 배팅 금액을 좀 줄이고, 만약에 10조 원이 다시 늘어나면은 배팅 금액을 좀 늘려서 그렇게 강약 조절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누구나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0%, 70% 정도는 투자금을 좀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장이 좋을수록 오히려 손절을 좀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빠르게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좋은 거고, 주식 고수분들 중에서 많은 수익 내신 분들도 보면 사실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꼭 매매해야지 수익 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금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매매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장 속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활용하기 좋은 룸단타와 목단타의 기법 강의를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어서는 이 기법들을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들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년, 2년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 매매를 아셔야 됩니다. 구간 매매. 뭐 1월부터 뭐 12월 달까지 쭉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종목은 뭐 물려 있으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3월 달, 뭐 5월 달까지가 괜찮다라고 하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만 보유를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또 그런 상승 구간에만 또 치고 빠지고 그렇게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때 당시도 한 세 자리 숫자 나온 게 한 2주 정도에서 3주밖에 안 걸렸어요. 한 117% 상승을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11월 달이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지금 이제 3월 중순 정도가 안 됐죠. 그러면은 3개월 정도의 요정 250% 상승인데 이런 종목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S&D도 세 자리, 더존비존도 뭐 이제 75%, 이스트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뭐 2주에서 4주 내 좀 긴 종목들은 2달 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한번 같이 팍터 라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한 기법이 없으면 특히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고수분들도 있는데 중기 스윙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모르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좀 배우면 되죠. 그래서 스윙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첫 번째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박스 라인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 추세가 형성됐으면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올라갈 종목은요. 박스 라인 위에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수평 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놉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 박스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이제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라인 위에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납니다. 이때 정도의 거래 대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수상하다 이게 매집봉일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한 이틀 뒤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된다. 늘어난 양봉이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쉬어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때 드렸습니다. 이때 쉬어갈 때. 그래서 세 번째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스윙 매매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한 117%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라인 위에서 절대 안 깨고 다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죠. 이게 한 250%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S&D입니다. S&D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이때 거래대금 라인 위에 있고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쉬어갈 때 제가 좀 드렸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좀 드렸었고요. 근데 이렇게 좀 빠졌어요. 빠졌었는데 제가 손절가 28,000원 드렸었고 28,650원에서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 라인 위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추세가 형성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손절가를 보통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럼 요 라인 위에 있을 때가 거래대금도 살짝 늘어났죠.
이때가 급소입니다. 매수 급소고 다음 날도 갭 뜨면서 거래대금이 터지죠. 그리고 이 가격을 깼나요? 안 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위에 다시 올라가는 양봉일 때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트 서포트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 라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라인이죠. 두 번째, 거래대금이 터져 주어야 됩니다. 이때 거래대금 하나, 둘, 셋 터져 줬습니다. 세 번째, 쉬어가는 봉이어야 되는데 이때 쉬어갔습니다. 신기하게 쉬어가고 내릴수록 더 좋죠. 왜냐면 라인 위에서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7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더 준비 존입니다. 이때 코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좋은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익은 안 나더라도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은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때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하진 않죠. 이때도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파동을 그렸고 다시 이 박스 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정도 됐는데 75% 넘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입니다. 제가 이때 이제 라인 타고서 이때 정도 이제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드렸었는데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신기하게 이 라인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럼 뭐다?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드렸었지만은 좀 더 빠졌을 때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손절 가격은 45만 4천 원이었었으니까 60만 원, 50만 원까지 좀 지지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94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5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DI입니다. 이때 재료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한 재료는 없어도 반도체 종목들이 악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빠졌던 거예요. 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둘, 이때 안 나왔죠. 이게 뭐냐면 상승 다이버 전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라인 위에 올라올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양봉 나오면서 라인 위에 안착을 했죠. 예, 이렇게 이때가 이제 급선 거고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한 2주 정도 크게 안 빠지는 모습이 보이길래 이때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 가지 공식을 좀 아시면 좋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때 드렸었죠. 근데 한 달 정도 된 건데 약 45% 상승을 보였습니다. SG입니다. 이제 재건 테마주의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SG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번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었다. 근데 이때 다시 재건 테마로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SG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건 테마로 이제 이렇게 재건 테마로 해서 올라갔었던 사례가 없었고 재건 테마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서 쉬어갈 때 제가 드렸죠. 그리고 한 6일 정도 1, 2, 3, 4, 5, 6, 7 7일 정도 7거래일 만에 한 17% 상승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때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더 추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방송인데 이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급등을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보시면 이 라인을 한번 형성을 하면 보시면 이 라인에서 크게 안 빠지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뭐다? 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구나. 만약에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평소 때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날 때 같이 들어가면 3에서 5% 먹는 거는 쉽겠죠. 그럼 그렇게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4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이때 정도 12월 때 2일날 드렸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위에 탔고요. 라인 위에 타고 거래대금 이때 당시 좀 늘어났습니다. 좀 수상했고 좀 쉬어갈 때 좀 드렸고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이 박스 라인 한번 들어온다면 안 빠집니다. 떠 있긴 하지만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면 마음 편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장이 워낙 많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고 이렇게 12월 달 드리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9%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대원전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라인 위 첫 번째, 두 번째
거래대금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정도에서 크게 안 빠지면 가장 좋습니다.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죠. 예, 몸통 정도. 예, 세력들의 평단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한 4거래일 만에 3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강훈전선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종목 찾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수주 들고 나왔었고요. 여기 이제 박스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이런 봉이 나와서 좀 쉬어갈 때 거래대금 늘어났죠? 예, 쉬어갈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예, 한 3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하고 잘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매매를 할 때 손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매매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재밌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법들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흐름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마감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배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이렇게 좋은 종목 짚어보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USB에 전문가님의 24년 핵심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박지훈 전문가님의 오늘 장에서 발굴한 추세 시작 발굴 종목은요. 한화시스템,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로 단타 매매에 대한 강의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하우일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시스템, 유일로보틱스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템버거 종목 찾는 거 어렵죠? 사실은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고수들은 템버거 종목들을 어디가 이제 그런 시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좀 잘 안 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아니면은 27년도 때 대세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템버거가 될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년 전에 4만 원대의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좀 빨리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6개월 동안에 120일선을 단다, 아니면 60일선 단다 그러면은 땡큐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좋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들고 나왔고요.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인데 오늘 조금 하락을 좀 이렇게 좀 빠졌었는데 최소 전고점까지는 이렇게 좀 무난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들고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늘어났고 라인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을 좀 잘 안 깹니다. 거래대금이 실렸던 상한가 봉인데 안 깨져.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 종목들이 한 30% 넘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8%에서 뭐 9%, 20% 이상에서 좀 대기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서. 그래서 중간 점검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12월 17일 날 방송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 위에 다시 안착을 하잖아요. 안착하고 요 봉 이제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요때 드렸습니다. 요때 드리고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한 달 정도가 안 되니까 한 27%, 한 달에 27%면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27% 상승을 보였습니다. DIT입니다. 제 종목들이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다음 날 상승하거나 다다음 날 상승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종목 교체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방송에 추천해야지 했는데 그날 올라버린 겁니다. 전날 찾아놨는데.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방송 때 이때 드렸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줄어들었죠. 다음 날 하루 만에 2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라인 위에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 늘어나야 되고 쉬어갈 때 공략하면 이런 이제 수익이 가능하다. 경남스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정도 이제 박스 라인을 좀 돌파를 해서 거래대금 좀 늘어났는데 이때 이제 양봉인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 좀 드렸었고 다음 날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었더니 다다음 날 올랐습니다. 22% 이틀 만에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제 강의 내용은 단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고수 강의 들어도 특별한 거 있나요?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배워 두시면 이게 좀 특별하다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 원리로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로 좀 하시면 되고 요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뿐이거나 아니면은 좀 무서운 자리거나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오히려 더 안전한 자리다. 종목만 좀 찾는 연습과 경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준봉이 없는 종목에서 예를 들어 거래량이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바닥인 종목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상승을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타점도 중요하죠. 그래서 상승을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월등히 많이 터지는 종목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는 주도주가 되고 어떤 건 주도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골라내는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이 주도주라고 할게요. 그냥 주도주가 나타났는데 요 주도주가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다음 날 이렇게 음봉이거나 양봉이거나 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다다음 날 공략하는 거, 다다음 날 공략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D+1일 날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쉬어갈 때 매매하는 방법도 넣어놨으니까 이 세 가지만 이제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단타 매매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배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준비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대금 상위하고 등락률 상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좀 아침에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급한 마음으로 사시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지 좀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좀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한 9시 뭐 10분부터 보셔도 되고 9시 반 정도에 거래대금 한 4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터지는 종목들로 보시면 이미 이제 한 10%에서 15%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보통 주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대금 상위를 아침에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상승률 상위를 좀 보셔서 당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테마가 강한지 아니면은 양자 테마가 강한지 아니면 조선 테마가 강한지 방산 테마가 강한지를 판단을 하시고 돈이 가는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그런 종목들에서 주도주인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좀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나타난 날 공략을 하는 방법인데 왼쪽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 오른쪽은 매매를 해도 되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안 될까요? 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때 보시면은 첫 번째 갭이 많이 떴습니다. 만약에 갭이 떴는데 여기에서 인수 합병이라던가 임상 3상 뭐 통과 아니면은 이제 FDA 뭐 이런 경우의 키워드가 아닌 이상 갭을 이렇게 뜬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보시면 매물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안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더 높은 산이 있죠.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공략을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첫 번째 갭이 안 떴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찐으로 들어 올린 거죠. 갭으로 들어 올린 거하고 그냥 갭이 없이 올라간 거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안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정도에서는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분봉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번 쉬었다가 재차 재돌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재돌파할 때 공략을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3%에서 5%. 재돌파 기간은 한 30분 이상, 최소한 2시간 정도 횡보를 했다가 다시 재돌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봉을 일봉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분봉에서는 어떤 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봉이 세워지고 D+2 이틀날 이제 공략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이런 방법이 쉽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거 C 빼기 이탈된 거래량 2는 다음날 8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양자 테마라고 해서 이렇게 신선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카이맨 응용 기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이탈된 거래량이 없죠. 양봉이니까. 그래서 10 더하기 뭐 이제 요거 이제 10일 정도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21이니까 다음날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재료도 봐야 된다고 했고 주의사항도 봐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서 기준봉인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수학 공식을 접해 보면 이제 맞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날 공략하는 것도 쉽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요거 둘 다 뺀다라고 하더라도 10 빼기 뭐 3 빼기 요거 4 빼더라도 3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갭 뜨고 다음날 급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10 빼기 뭐 8 빼기 뭐 오면은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매매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그런 기준을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봉이 세워지고 다음날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요거는 해도 됩니다. 요거는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이 이제 전강 후약이기 때문에 아침 한 10시에서 11시면은 거래량이 다 찹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거의 80~90%가 아침 거래량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 거래량이고 나머지 11시부터는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침에 월등히 많이 터지는 그런 거래량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분봉에서 대략적으로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보기가 조금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애매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할 때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D+1 매매 공략하는 방법이 쉽진 않는데 해보면 또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좀 공식을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봉이 세워지고 2, 3일 후에 공략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박스터 기법 만나볼 차례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또 적중하게 됐는지 분석까지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예시는 이제 방 들어오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요 라인을 설명드리면 주황색 라인이 이렇게 있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관심을 가지면 되고 검정색 라인이 이제 안정장치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을 좀 가지면 되고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타점이 나옵니다. 이제 해피 타점하고 럭키 타점이 있는데 이 타점이 나올 때부터 1차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타점 나오고서 라인 위로 올라갈 때 이제 공략을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상승률 그렇게 보셨듯이 왜 이 사람은 전문가는 이제 방송에서 실제 추천했는데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가 그런 이유는 시장의 관심주하고 주도주인 종목들 가지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공략을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좀 잘 찾아나고 잘 발굴하는지도 그런 걸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종목은 하지 않고 몇 종목만 이제 좀 돌려보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요 라인을 깔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 종목 매매할 때는 실제 이런 거를 대입하고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이 없고 나만의 기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배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첫 번째 위에 있어야 되고 이때 방송할 때 요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이제 그때 당시는 터졌었는데 한 2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었는데 좀 이제 보유했던 보유자분들은 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락이 그때 당시는 좀 심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매집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날 거래량이 쉬어갈 때 공략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117% 상승을 했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한 250%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이 박스터 라인으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트 소프트하고 S&D, 더존비존도 있고요. 그리고 DI도 있습니다. 그리고 SG까지 있는데 이거를 방송 중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못다한 거는 하단 타고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함께 좀 재밌게 좀 배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스 기법을 활용해서 실전 차트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전문가님의 핵심 24년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들 또 함께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미국의 2월 CPI 발표에 대한 이 경계감에 지수의 반등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으로 대응이 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은 속속히 보였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로봇 관련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 종목,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장에 연내 투입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로봇 관련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로봇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로켓 배송은 유인 로보틱스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조금 넘는데요. 끼가 좀 넘치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고
유보율이 이제 1000%인 기업을 제가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700%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700%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현금은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유통 비율이 좀 낮죠. 이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유통 비율이 한 50% 이내, 한 40% 이내인 종목들이 좋은데 실제 뭐 대주주가 뭐 장중에 팔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실제 시가총액은 한 3,5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부채 비율은 제가 200%가 안 넘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6%면 괜찮은 겁니다. 아마 사업 다각화하느라 이렇게 좀 부채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공략을 하시면 좀 되고요. 사실은 이때 정도 제가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점이죠. 이때 정도 하고. 근데 지금 월요일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못 드렸습니다. 좀 이제 안 올라가기 좀 바랬었는데 이때 만약 방송이었으면 이때 좀 드렸을 것 같고 지금도 아직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확실한 종목을 이번에 좀 가져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무난하게 확정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1일 시가부터 좀 관심을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1차 매수 가격은 61,500원. 오늘 이제 61,500원인가까지가 저점을 좀 찍어줬었는데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2차 매수 가격은 57,000원 정도까지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목표 가격이 좀 다소 좀 높으니까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이면 대략 한 10% 정도는 나오죠. 지금 한 6만 뭐 3천 원대 정도 되니까.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은 7만 9천 원 정도 무난할 겁니다. 7만 9천 원까지는 좀 무난할 거고 최종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데 아마 전고점까지도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전고점까지 해서 매도가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손절 가격은 54,0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절 가격은 54,000원 이하에서만 손절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11일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고 61,500원일 때 2차 매수 하시면 되고 3차 매수는 57,000원 근처에서 해주시면 크게 무난하게 한 2주 정도에서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시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으로 마감한 양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혼자 살펴보기 어려운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또 촘촘하게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단타 매매의 모든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박스터 기법에 대한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최근 한 주 동안 미국 관세 정책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 지표와 국내 정치 상황이 증시의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주를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기법 자료들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